새벽 5시 한태준은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검은색 벤틀리는 서울 근교의 선영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강민호가 백미러로 한태준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오늘따라 일찍 나오셨습니다. 한태준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2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외아들 한민우의 기일이었습니다. 차는 선영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한태준은 차에서 내려 천천히 언덕을 올랐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주변은 어두컴컴했지만 그는 아들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덤 앞에 도착한 한태준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미우야, 아빠가 또 왔다. 그는 가방에서 술병과 잔을 꺼내 조심스럽게 술을 따랐습니다. 술잔을 무덤 앞에 올려놓으려는 순간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태준은 고개를 들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의 그림자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의 모습이 선명해졌습니다. 낡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었습니다. 여학생은 한태준을 보지 못한 채 무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한태준이 서 있는 바로 그 무덤, 한민우의 무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한태준은 숨을 죽이고 그녀를 지켜봤습니다. 여학생은 무릎을 꿇고 앉더니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합격했어요. 여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무덤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한태준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종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합격 통지서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바라던 의사, 내가 꼭 될게요. 여학생은 합격증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시겠죠? 한태준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여학생은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합격증을 다시 가방에 넣고 무덤에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요. 건강하세요.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한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여학생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태준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놀라셨죠? 한태준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고인과 무슨 관계시오? 여학생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민우 씨를 아세요? 나는 한민우의 아버지요. 한태준의 대답에 여학생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라고요? 여학생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서연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민우 씨, 딸입니다. 한태준은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딸, 민우에게 딸이 있었다고? 뒤에서 강민호가 급히 달려와 한태준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한태준은 강민호의 손을 뿌리치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민우의 딸이라고? 한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한민우 씨와 정미숙 씨의 딸입니다. 정미숙?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한태준의 기억 속에서
한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아들이 사랑한다며 데려온 그 여자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딸이라며 자신이 결혼을 반대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미숙이가 살아있었단 말이오? 한태준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서연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과로로 식당에서 일하시다가 한태준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세상을 떠났다니 실례했습니다. 서연은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아가씨, 잠깐. 한태준이 그녀를 불렀지만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한태준은 그녀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무덤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민우야, 내게 딸이 있었구나. 무덤을 떠난 후 한태준은 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강민호는 백미러로 한태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한태준은 고개를 돌려 강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 당장 저 아이에 대해 조사해보게. 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조사해드릴까요? 모든 것을. 어디서 사는지, 무얼 하는지 전부 다. 한태준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강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흘 후 강민호는 한태준의 집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강민호는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한태준은 서류를 집어들고 첫 장을 펼쳤습니다. 한서연, 만 21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025학년도 신입생. 강민호가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정미숙 씨는 5년 전 과로로 사망했습니다. 현재 노원구 상계동 옥탑방에서 혼자 거주 중입니다. 한태준은 서류를 넘기며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옥탑방 계단을 올라가는 서연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생활비는 어떻게 버나? 한태준이 물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주 5일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강민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한태준은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학비는 장학금으로 전액 면제받았습니다. 수석 입학이라고 합니다. 강민호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정미숙 씨는 중국집 배달, 식당 설거지, 청소일 등을 전전하며 서연 양을 키웠습니다. 한태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한태준은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강민호는 조용히 한태준을 지켜봤습니다. 회장님,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책? 내가 20년 전에 민우와 미숙이의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다면. 한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우는 죽지 않았을 거고 미숙이도 고생하지 않았을 거 아닌가. 회장님, 강민호가 한태준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한태준은 손을 저으며 강민호를 막았습니다. 조용히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게. 한태준이 명령했습니다. 서연이가 모르게 절대 들키면 안 돼. 강민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제 생각에는 서연 양이 거절할 것 같습니다. 거절? 왜? 한태준이 되물었습니다. 서연 양의 성격상 자존심이 강해 보입니다. 강민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무덤에서 회장님을 보고 도망친 것도 그 때문일 겁니다. 한태준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가봐야겠군. 회장님, 그건. 강민호가 만류하려 했지만 한태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주소 알려주게. 내일 저녁에 가볼 테니. 다음 날 저녁 10시 한태준은 노원구의 한 편의점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연이 계산대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태준은 심호흡을 하고 편의점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하는 종소리와 함께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 서연의 말이 끊겼습니다. 그녀는 한태준을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아버지? 한태준은 천천히 계산대로 다가갔습니다. 나와 이야기 좀 하자. 한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서연아, 제발 나 좀 보자.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님이시면 물건 사시고 아니시면 나가주세요. 난 내 할아버지야. 손님이 아니라. 한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냉담한 표정으로 한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요? 20년 동안 엄마와 저를 버린 그 할아버지 말씀이시죠? 서연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한태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아, 내 말 좀 들어봐. 듣기 싫어요. 내 아버지는 내 아들이고 넌 내 손녀야. 도와주고 싶다. 한태준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서연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도와주고 싶다고요? 지금 와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엄마를 천하게 본 집안의 도움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서연의 말에 한태준은 움찔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지 아세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집 배달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면서 저 하나 대학 보내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한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엄마가 아빠를 만나지 못하게 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서연아, 그건. 그래서 아빠는 집을 나갔고 엄마와 저를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어요.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전 그런 할아버지를 가족이라 부를 수 없어요. 한태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절대 필요 없으니까 다시는 저한테 나타나지 마세요. 서연은 돌아서서 창고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태준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한참 후 그는 천천히 편의점을 나섰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한태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민호는 아무 말 없이 한태준에게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집으로 가게. 한태준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차는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한태준은 한국그룹 이사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타원형 테이블을 둘러싼 이사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무표정했습니다. 회의는 2분기 실적 보고로 시작되었지만 분위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안건이 거의 끝나갈 무렵 한태준의 조카 한서구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한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보게. 한석우는 서류를 펼치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후계 문제를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사회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태준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직 정정하니 그런 걱정은 말게. 물론 회장님께서 건강하신 건 잘 압니다. 한석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모를 상황이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한태준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한석우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사님들도 다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회장님의 후계자가 누구인지 말입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한태준은 한석우를 노려봤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네. 그럼 이미 결정하신 겁니까? 한석우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한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태준은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강민호가 커피를 내오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한석우 상무가 요즘 이사들을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알고 있네. 한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강민호가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말해보게. 한태준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강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 양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한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가 살아있었다면 당연히 후계자였을 걸세. 하지만 회장님, 서연 양은 아직 대학생입니다. 강민호가 조심스럽게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야. 그 아이가 의사가 되고 준비가 되면 그때. 한태준의 말에 강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성급합니다. 성급하다고? 한태준이 강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서연 양은 회장님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민호의 말이 한태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태준은 아무 말 없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호, 자네라면 어떻게 하겠나? 저라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의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두꺼운 해부학 책을 펼쳐놓고 형광펜으로 줄을 그었습니다. 갑자기 시야가 흐릿해지며 글자가 두 개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눈을 비비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하자. 서연은 다시 책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답답해지며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서연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도서관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책상을 붙잡으려 했지만 힘이 빠져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학생. 옆자리에 있던 학생이 다급히 서연을 흔들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은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정신 드셨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에요. 어젯밤에 실려오셨어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곧 오실 거예요.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한서연 씨, 정신 차리셨군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서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심장이요? 선천성 심장병입니다. 판막에 이상이 있어요. 의사가 차트를 서연에게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모르고 사셨는지 신기할 정도예요. 치료하면 괜찮아지나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요. 의사의 대답에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드나요? 대략 3천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 계십니까? 의사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입니다. 가족이나 친척은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일단 입원해서 안정을 취하세요. 수술 날짜는 천천히 정하시고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강민호가 한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한태준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서연 양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한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무슨 일이야? 심장병이라고 합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요. 강민호의 말에 한태준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금 당장 차대. 30분 후 한태준은 서울대병원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강민호가 뒤따라오며 회장님, 천천히 가십시오라고 말했지만 한태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서연이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한태준의 목소리에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한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괜찮니? 어디 아프니? 한태준은 서연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괜찮아요. 괜찮긴 무슨,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한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아서 한다고? 수술비는 어떻게 마련하려고? 한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수술비를 낼 테니 걱정하지 마라. 한태준이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서연은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싫어요. 할아버지 도움은 받지 않을 거예요. 서연아, 지금이 고집 부릴 때가 아니야. 전 할아버지가 싫어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엄마를 버리고 아빠를 버린 할아버지한테 도움받기 싫다고요. 한태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돌아 누웠습니다. 한태준은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강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익명으로 병원에 수술비를 입금하게. 한태준이 명령했습니다. 이틀 후 서연은 담당 의사에게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서연 씨, 익명의 후원자가 수술비를 내셨어요. 익명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 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입금이. 상관없어요. 전 그 돈 받을 수 없어요.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은 그날로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병원을 나온 서연은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외에 추가로 2군데 아르바이트를 더 구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저녁에는 마트에서 물건을 나르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도 채 자지 못했지만 서연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엄마처럼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2주 후 서연은 마트에서 무거운 박스를 나르다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학생. 마트 사장이 서연을 흔들었지만 서연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다시 병원으로 실려간 서연은 응급실에서 깨어났습니다. 또 쓰러지셨네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납니다. 의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응급실 커튼을 열었습니다. 한태준이었습니다. 서연아. 한태준은 서연에게 달려왔습니다. 서연은 힘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또 왜 오셨어요? 이 고집불통아. 이러다 죽으려고 그래. 한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죽어도 할아버지 도움은 안 받을 거예요. 한태준은 서연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이 할아비의 도움을 받아다오. 할아버지. 서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태준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 엄마를, 내 아빠를 지켜주지 못했다. 한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너만은 지키고 싶다. 제발. 서연은 한태준을 바라보다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사흘 후 서연은 병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는 한태준이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한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한태준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 작게 불렀습니다. 한태준은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서연아, 정신 들었니? 한태준은 급히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잠들었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사흘이야. 걱정 많이 했단다. 한태준은 서연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은 다 내렸구나. 서연은 한태준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계속 여기 계셨어요? 그럼 내가 깰 때까지 지켜봐야지. 한태준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우니? 한태준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미안해요, 할아버지.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고집만 부렸죠? 한태준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할아버지, 미안한 건 나야. 내가 20년 전에. 한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태준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 엄마에게, 내 아빠에게, 그리고 너에게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서연이 한태준을 일으키려 했지만 한태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발 이 할아비에게 속죄할 기회를 다오. 할아버지. 서연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하마. 한태준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서연은 한태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제발이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태준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저도 미안해요. 서연은 한태준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미숙이가 한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도 할아버지를 사랑했을 거라고. 그랬구나. 한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난 그것도 모르고 미숙이가 죽을 때까지 찾지도 않았어. 엄마는 할아버지를 이해하셨대요.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한태준은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서연도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내 손녀 많이 고생했구나. 한참을 울던 두 사람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태준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이야기 하나 들려줄까? 무슨 이야기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내 아빠 이야기야. 한태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민우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단다. 정말요? 서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학교에서도 항상 1등하고 친구들도 많았지. 한태준이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2학년 때 내 엄마를 만났어. 어떻게 만나셨대요? 서연이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태준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우가 집에 와서 그러더구나. 천사 같은 여자를 만났다고. 엄마를요? 그래, 내 엄마. 한태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내가 그때 반대를 했어. 왜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할아버지, 어리석었지. 정말 어리석었어. 한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서연은 한태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민우가 집을 나갔어. 한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 엄마와 함께 살겠다고. 그 후에는요? 한 달 후에 교통사고가 났어. 한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때 민우를 찾아갔어야 했는데. 할아버지, 그만하세요. 서연이 한태준을 위로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고맙다, 서연아. 한태준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해해줘서 저도 할아버지를 용서할게요. 서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태준은 수술실 밖에서 내내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손녀 살려주세요. 강민호도 옆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4시간 후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수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한태준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난 서연을 본 한태준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 한태준이 서연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2주간의 입원 생활 동안 한태준은 매일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서연이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챙겨오고 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회사 일은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야 민호가 알아서 하지 뭐. 퇴원 날 한태준은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퇴원하면 우리 집에서 지내자. 할아버지 집이요? 그래, 내가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마. 서연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넌 내 손녀잖아. 한태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살자. 네, 할아버지.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태준도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우리 손녀, 이제 외롭지 않을 거야. 저도요, 할아버지. 퇴원 후 서연은 한태준의 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넓은 정원과 큰 집을 보며 서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할아버지 댁이에요? 그래, 이제 내 집이기도 하단다. 한태준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집사가 서연의 짐을 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연 양방은 2층 왼쪽 끝방입니다. 고맙습니다. 서연은 집사에게 인사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 나타났습니다. 큰 침대와 책상, 그리고 창가에는 안락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와! 서연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마음에 드니? 한태준이 뒤따라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서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넓은 방은 처음이에요. 앞으로 여기서 편히 지내거라. 한태준이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넓은 식탁에 음식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서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내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로 준비했단다. 한태준이 서연의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천천히 먹으면 되지. 한태준이 서연의 그릇에 반찬을 담아주었습니다. 서연은 젓가락을 들고 음식을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구나. 많이 먹어라. 한태준은 흐뭇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너 너무 말랐어. 살 좀 찌워야 해. 할아버지도 드세요. 서연이 한태준의 그릇에 반찬을 담아주었습니다. 한 달 후 서연은 의대 복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태준은 서연을 위해 최고의 의학 서적들을 사다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공부하는데 아깝지 않아. 한태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태준은 서연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서연아, 잠깐 이리 와봐. 네, 할아버지. 서연이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케이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오늘이 내 생일이잖아. 한태준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눈이 커졌습니다. 제 생일을 어떻게 아셨어요? 손녀 생일을 모를 리가 있나? 한태준이 케이크에 초를 꽂으며 말했습니다. 자, 불 켜마. 불이 켜진 초를 보며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니? 생일인데 웃어야지. 한태준이 서연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생일상을 받았어요. 서연의 말에 한태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엄마는 제 생일날에도 일하러 가셨거든요.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편의점 빵 사다 먹었어요. 한태준은 서연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제 그러지 않아도 돼. 할아버지가 매년 챙겨줄 테니까.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 한태준의 품에서 말했습니다. 자, 이제 소원 빌고 촛불 꺼라. 서연은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후 하고 촛불을 불자 한태준이 박수를 쳤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니?
비밀이에요. 서연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말 안 하는 거야? 한태준도 따라 웃었습니다. 케이크를 먹으며 한태준이 물었습니다. 서연아, 의대 생활은 어때?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특히 해부학이 흥미로워요. 그래, 내 아버지도 해부학을 좋아했단다. 한태준이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저랑 똑같네요. 서연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민우도 의사가 되고 싶어 했거든. 며칠 후 한태준은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랑 어디 좀 갈까? 어디요? 내 외할머니 댁. 한태준의 말에 서연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머니요? 그래, 인사드리러 가야지. 한태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저 때문에 할아버지 만나시는 거 싫어하시지 않을까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가 잘 말씀드릴게. 한태준이 서연을 안심시켰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경기도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낡은 단독주택 앞에서 차가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댁이에요. 서연이 먼저 내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 서연이에요.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백발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서연아, 이정숙은 서연을 꼭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서연도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우리 손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이정숙이 서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때 한태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정숙은 한태준을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어머님 늦었지만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한태준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정숙은 아무 말 없이 한태준을 노려봤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계세요. 서연이 이정숙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제발 할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정숙은 한참을 한태준을 바라보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한태준은 무릎을 꿇고 이정숙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딸분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해 죄송합니다. 한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라도 서연이를 잘 돌보겠습니다. 한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미숙이가 하늘에서 기뻐하겠네요. 어머님, 이제 서연이 곁에 할아버지가 계시니. 이정숙이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할머니, 서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태준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그건 뭡니까? 이정숙이 물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미숙이한테 해주지 못한 것들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받아주십시오. 한태준이 간청했습니다. 전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십니까? 한태준이 물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잘 돌봐주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정숙의 말에 한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정미숙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 앞에 선 한태준은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미숙아, 이제 서연이 걱정 말거라. 한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잘 돌볼게.
약속한다. 서연도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 만났어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세요. 이정숙도 함께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 달 후 서연은 의대에 복학했습니다. 첫 등교날 한태준이 직접 학교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몸 관리 잘해라. 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학기 중간고사에서 서연은 전체 1등을 했습니다. 성적표를 받아든 서연은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1등 했어요. 정말? 우리 손녀 대단한데? 한태준이 서연을 안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무거워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녀가 어디 무겁긴. 깃털 같은데. 한태준도 웃으며 서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축하해야겠는걸. 그날 저녁 한태준은 최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런 데까지 오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 손녀 1등 한 건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한태준이 서연의 의자를 빼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감동에 젖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아버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서연이 한태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단다. 한태준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내 곁에 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아버지.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한태준과 서연은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며칠 후 한태준은 한국그룹 이사회실에 들어섰습니다. 이사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한태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늦으셨습니다. 한서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태준은 대답 없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서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오늘 안건은 회사 이미지 관리에 관한 건입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태준은 팔짱을 끼고 한서구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최근 언론에서 회장님의 손녀분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한서구의 말에 이사회실이 술렁였습니다. 무슨 소문 말인가? 한태준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정식 결혼도 하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난 손녀라는 소문입니다. 한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인가?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입니다, 회장님. 한서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손녀를 후계자로 생각하신다는 소문까지. 내 손녀를 후계자로 삼든 말든 그건 내 마음 아닌가? 한태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주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한서구가 다른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주주들이 반발한다고? 네, 이미 몇몇 주주들이 회장님께 항해 전화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한서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태준은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서연이는 내 친손녀가 맞고 그 이상 논할 것이 없네.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한서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회사를 위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회사를 위해? 내 손녀를 공격하는 게 회사를 위한 일인가? 한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다. 한태준이 회의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회장님, 주주총회가 다음 주입니다. 한석우의 말에 한태준이 멈춰 섰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한태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강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민호, 한석우가 뭔가 꾸미고 있어. 한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인터넷 기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한국그룹 회장 숨겨진 손녀 논란. 기사에는 서연의 사진과 함께 출생 비밀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악플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재벌 사생아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학교에 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애가 그 사생아래. 부잣집 태어나려고 얼마나 애썼을까?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가자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서연은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 학생이 자리를 옮겨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재벌 손녀랑은 같이 앉기 싫어.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서연은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책을 펼쳐놓고 공부하려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왜 이래? 공부해야 하는데.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책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계속 들렸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태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저녁 먹자. 배 안 고파요. 먼저 드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태준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침대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니? 한태준이 다가가 서연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우니? 무슨 일 있었어? 학교에서 애들이.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던? 한태준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재벌 사생아래요. 부잣집 태어나려고 할아버지한테 붙었대요. 서연의 말에 한태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런 말은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할아버지, 시간이 지나면 다들 잊을 거야. 쟤 때문에 할아버지가 고생하시는 게 괴로워요. 서연이 한태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생? 무슨 고생?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다며요.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넌 어떻게 알았니? 한태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인터넷 기사 봤어요. 서연이 핸드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태준은 기사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다 한석우 짓이로군. 며칠 후 한석우는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냈습니다. 긴급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안건, 경영권 및 후계구도 논의. 강민호가 공고문을 한태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회장님, 한석우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태준은 공고문을 구겨버렸습니다. 주주들 동향은 어떤가? 절반 정도가 한석우 편입니다. 강민호의 보고에 한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절반이나. 회장님의 건강 문제와 후계자 논란 때문입니다. 주주총회 당일 대회의실은 주주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태준이 입장하자 일부 주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주주들은 무표정했습니다. 한태준은 상석에 앉았습니다. 한석우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럼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한석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말하게. 서연 양을 후계자로 내세우시는 게 사실입니까? 한석우의 질문에 대외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태준은 한석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대외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서연 양은 아직 대학생이지 않습니까? 한석우가 따졌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라고 했네. 그럼 언제입니까? 그 아이가 준비되면. 준비라니요? 경영 경험도 없는 학생이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한석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군다나 정식 혼인 관계도 아닌 곳에서 태어난 손녀를 후계자로 삼는 것은 주주들의 이익에 반합니다. 일부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이는 내 친손녀가 맞다. 혈연관계가 증명됐네. 혈연관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한석우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능력이 문제입니다. 능력은 키우면 되는 거 아닌가? 한태준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그 사이 회사는 어떻게 합니까? 한석우가 다그쳤습니다. 회장님께서 건강하실 때까지만 기다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네 지금 내 건강에 문제 있다는 건가? 한태준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석우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최근 병원을 자주 드나드신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건 서연이 때문이었네. 한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한석우가 따졌습니다. 대회의실의 분위기가 점점 한석우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주주 여러분, 저는 한태준 회장의 퇴진을 요구합니다. 한석우의 선언에 대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한태준이 한석우를 노려봤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경영 능력을 상실하셨습니다. 한태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평생 일궈온 회사를 탐욕스러운 자들에게 넘길 순 없다. 탐욕스럽다고요? 전 회사를 위해 말하는 겁니다. 한석우가 반박했습니다. 주주들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그룹 경영권 분쟁 격화. 뉴스 화면에는 한태준과 한석우가 대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집어들고 한태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떠나면 모든 게 해결될까요? 한태준은 문자를 보자마자 서연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연아. 한태준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니? 한태준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떠날래요. 무슨 소리야? 한태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있으면 할아버지만 힘드세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 한태준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 손녀고 내 가족이야. 하지만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한태준이 서연을 꼭 껴안았습니다. 서연은 할아버지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태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태준은 서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일어났니? 문이 열리고 서연이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할아버지랑 같이 나가자. 어디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내 아빠 무덤에.
한태준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 후 두 사람은 선영에 도착했습니다. 한민우의 무덤 앞에 선 한태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우야, 아빠가 왔다. 한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이 힘들어하고 있어.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서연도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빠, 저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묵념했습니다. 한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약속하마. 네,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 할아버지, 회사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내가 제일 중요해. 한태준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무덤을 떠나는 길에 한태준은 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 한서구에 대해 다시 조사해보게. 회장님, 이미 조사했지만 더 깊이 파보게. 분명 뭔가 있을 거야. 한태준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며칠 후 강민호는 긴급히 한태준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강민호가 서류 뭉치를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뭘 찾았나? 한태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서구 상무가 3년 전부터 회사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강민호의 말에 한태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얼마나? 총 50억 원입니다. 50억이나? 네,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렸습니다. 강민호가 증거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걸로 한서구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한태준은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잘했네, 민호. 회장님, 언제 공개하시겠습니까? 강민호가 물었습니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게. 알겠습니다. 한태준은 의자에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틀 후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한서구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셨습니까? 곧 알게 될 걸세. 한태준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한태준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안건이 있어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이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한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한서구 상무의 횡령건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한서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횡령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서류들을 보시죠. 한태준이 서류를 돌렸습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한서구가 소리쳤습니다. 조작? 은행 거래 내역과 계좌 추적 기록이 다 있는데? 한태준이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한서구가 변명했습니다. 3년 전부터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50억 원을 빼돌렸네. 한태준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회사를 경영할 자격이 있겠는가? 한태준이 이사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횡령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한서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회사 돈을 빼돌린 자를 용서하라고? 한태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당장 회사를 떠나게. 한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다시는 이 문 앞에 나타나지 마라.
한석우는 고개를 숙인 채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이사들이 한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석우에게 속았습니다. 앞으로 회장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한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정기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한태준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주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대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서연이를 후계자로 생각하는 건 사실입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아닙니다. 한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먼저 훌륭한 의사가 되도록 지켜볼 것입니다. 주주들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경영은 제가 건강한 동안 계속할 것입니다. 한태준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서연이가 준비되면 그때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럼 당분간은 후계자 문제를 보류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한 주주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서연이가 공부에 집중할 시간입니다. 한태준의 대답에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저희도 동의합니다. 주주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총회가 끝난 후 한태준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잘 해결됐단다. 한태준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서연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넌 공부만 하면 돼. 한태준이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너무 힘드셨죠? 아니다. 한태준이 서연을 꼭 껴안았습니다. 너는 내게 새로운 삶의 이유를 준 아이야. 서연도 할아버지를 꼭 껴안았습니다. 저도 할아버지가 있어서 행복해요. 다음 날 한태준과 서연은 다시 한민우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아들아, 내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 한태준이 무덤 앞에서 말했습니다. 자랑스럽지? 서연도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저 이제 괜찮아요.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세요. 한태준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함께 살자. 무덤을 떠나는 길에 서연이 한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래, 훌륭한 의사가 되거라. 한태준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항상 응원할게. 차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행복해요. 나도 그렇단다. 한태준도 따라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의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식 날 아침, 서연은 학사모를 쓰고 거울을 봤습니다. 드디어 졸업이구나. 서연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현관에서 한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녀, 정말 멋지구나. 한태준이 서연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때요? 서연이 빙글 돌며 물었습니다. 천사 같아. 한태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서연이 한태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기쁜 날인데 너무 기뻐서 그래. 한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가자. 할머니도 기다리신단다.
두 사람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졸업식장으로 가는 길,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졸업식장에는 이미 이정숙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서연이 달려가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우리 손녀 졸업 축하한다. 이정숙이 서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할머니 와주셔서 고마워요.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한태준도 이정숙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와야죠. 졸업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의 이름이 호명되자 한태준과 이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한서연, 서연이 단상으로 올라가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한태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세 사람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 모든 게 두 분 덕분이에요. 서연이 두 어르신을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잘해서 그렇지. 한태준이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졸업식 후 세 사람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서연이가 주인공이니까 먹고 싶은 거 다 시켜라. 한태준이 메뉴판을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저 배 안 고픈데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먹어야지. 축하하는 날인데. 한태준이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서연이 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손녀도 건강해라. 이정숙이 따라 물잔을 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식사 중에 한태준이 물었습니다. 서연아, 다음 주부터 인턴 시작이지? 네, 할아버지.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어느 과로 가니? 소아심장을까요? 서연의 대답에 한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빠도 하고 싶어 했던 과구나. 한태준이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네, 그래서 선택했어요.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이정숙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은 의사 가운을 입고 첫 출근을 했습니다. 현관에서 한태준이 서연을 배웅했습니다. 우리 손녀 정말 멋지구나. 한태준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다녀올게요. 조심히 다녀와라. 한태준이 서연을 꼭 껴안았습니다. 네, 할아버지. 저녁 때 봬요.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한태준은 대문 앞에 서서 서연이 탈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피곤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왔어요. 어떻게 됐니? 첫날은? 한태준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그래, 밥 먹었니? 아니요, 아직이요. 어서 씻고 와라. 저녁 준비해놨다. 한태준이 서연을 2층으로 보냈습니다. 서연은 씻고 내려와 한태준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어떤 일 했니? 한태준이 물었습니다. 수술 참관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서연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더 많이 배우게 될 거야.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의사 된 거 정말 실감나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단다. 한태준도 따라 웃었습니다. 한 달 후 한태준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사회에서 한태준이 발표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사들이 놀라며 웅성거렸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후임 회장은 전문 경영인으로 선임하겠습니다. 한태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명예회장으로 물러나 서연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습니다. 회장님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온 한태준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회장직에서 물러났단다. 정말요? 괜찮으세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고 말고, 이제 너랑 더 많은 시간 보낼 수 있잖아. 할아버지. 서연이 감동하며 한태준을 껴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울 게 뭐 있니? 내가 더 고맙지.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6개월 후 서연은 병원에서 소아심장외과 전문의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한태준에게 제안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무료 진료 봉사를 시작하려고 해요. 무료 진료? 한태준이 되물었습니다. 네, 가난한 환자들을 위한 거예요.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엄마처럼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한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엄마를 닮았구나. 엄마도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었나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럼 미숙이도 항상 남을 도왔지. 한태준이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지원해 주실 거죠? 물론이지. 내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마. 한태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천만에. 내가 더 자랑스럽구나. 한태준이 서연을 끌어안았습니다. 1년 후 서연의 무료 진료소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가난한 환자들이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한태준은 진료소를 방문해 서연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한 아이 엄마가 서연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천만에요. 아이가 건강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죠.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태준은 뿌듯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 한태준이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수고했구나. 할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서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일하는 모습 보고 싶어서. 한태준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땠어요? 자랑스러웠어. 한태준이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자, 이제 집에 가자. 할머니가 기다리신단다. 두 사람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한태준, 서연, 이정숙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족이 함께하니 정말 행복하네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단다. 한태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서연이 덕분이에요. 이정숙도 서연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서연이 두 어르신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건강해야 해. 한태준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지켜볼 테니까. 이정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따뜻한 저녁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날 세 사람은 함께 한민우와 정미숙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서연이 무덤 앞에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태준도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미수가, 민우야, 서연이 정말 훌륭하게 자랐단다. 한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들도 자랑스러울 거야. 이정숙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딸아, 엄마가 잘 지내고 있단다. 세 사람은 한참을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와 아빠가 보고 있을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하늘에서 항상 지켜보고 계실 거야. 한태준이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자. 이정숙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할머니.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일어나 무덤에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무덤을 떠나는 길에 서연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서연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한태준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 후회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구나. 할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오래오래 같이 있어야 해요. 그래, 할아버지가 오래 살아야지. 한태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한태준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할아버지. 서연도 한태준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차에 탄 세 사람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날이네요.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한태준은 서연과 이정숙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살았던 그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한태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